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1시 지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자전거 라이딩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경북산림환경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아주 자주 오던 곳입니다. 65년 7월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날을 즈음해가지고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이렇게 죽어갔다라고 하는 책을 한번 아침에 꺼내서 다시 한번 봤었더랬습니다. 애초에 이제 4.19 이후에 하와이로 한 며칠 정도,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강권 받아가지고 다녀오시죠 측근들이 자꾸 그래가지고 이제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내고 있는 분이 이제 하와이로 한 1, 2주 정도 요양차 가기로 했던 것인데, 국내 언론, 특히 이제 경향신문부터 해가지고 이승만 망명이다 이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망명설이 굳어지면서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망명당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이에서 아주 가난하게 빈곤하게 그렇게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옷장 캐비넷이 비행기에서 그 사용하는 박스, 화물용 박스, 두꺼운 박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세워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이제 옷을 걸어 놓는다거나, 또는 프란체스카 여사, 호주댁이라고 하죠. 오스트리아 출신이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헷갈려서인지 호주댁으로 알려진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이제 몽땅 연필까지 아껴 쓰면서 그렇게 모아놨는 필통도 제가 사진을 갖고 있긴 한데, 그렇게 이제 검약하게 생활을 하면서 줄곧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눈을 감아야 되는데 하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뭐 여기에는 두 번째 양자로 드린 이야기가 있고요. 원래 첫 번째 양자는 이제 이기붕 씨가 3.15 총선에 그 부통령 선거로 나갔던 이기붕 씨 아들 이강석 씨가 원래 양자였는데, 이분들이 이제 4.19 이후에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적자가 없다가 양녕대군이잖아요. 이승만 양녕대군의 16세 손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승자가 돌림자고 빼어날 숫자가 있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뭐 영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보니까 물망에 든 사람이, 양자로 물망에 든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이인수 씨가 양자로 드리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뭐 이 책은 아주 얇은데 줄곧 이제 대한민국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아주 가고 싶어 하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잖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프란체스카 여사는 남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감정 표현을 드러내지 않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병수발을 들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현장에서 보면서 2번 정도 오열했다 이야기하고, 양자 이인수 씨한테는 귀속말로 절대로 남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마라 아가야 이렇게 국가 지도자로서 면모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간단하게 아주 요거는 이제 그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된 책도 있고 갖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있지만 뭐 진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각자 대통령 선망하는 대통령에 대한 기록도 책 이런 게 있지만, 김대중 씨에 대한 기록물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국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역사관을 갖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정세균 씨 같은 경우
김진표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공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책을 비롯한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학력부터 이 사람이 그 당시로서는 거의 독보적이었죠.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 하버드대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박사학위까지, 원래는 리 박사라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제 대통령 하야, 리승만, 리 박사 하야, 뭐 이승만 대통령 건강 기원한다, 뭐 이런 당시 4.19 이후에 그런 피켓들도 있고 한데, 그렇다 보니까 기록물들이 상당히 많고 논문을 비롯해서 그런 분입니다. 뭐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 책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역사라든지 또 안보,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인데, 굉장히 혼탁한 상황이죠. 이 혼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렇게 뿌리 내리고 확장되어 온 핵심이 바로 건국 대통령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왔다라는 하는 결과적인 업보를 우리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5, 6월 잡초마냥 깎아도 올라오고 잘라도 올라오는 5, 6월 잡초마냥 정교조의 기세는 맹렬하고요. 교육관이 많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로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친일파니야? 또는 독재를 했지? 또는 남들 다 애써 독립운동할 때 해외에서 호의호식 하지 않았어? 또는 뭐 친미주의자야? 또 6.25 전쟁 때 다리 끊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간 사람 아니야? 심지어 주호영이라고 하는 그 국민의힘의 의원조차도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다. 그것 때문에 빚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뭐 판단을 합니다. 하고, 제가 아까 전교조 교사들 이야기했는데 교육 공무원이죠. 전교조 교사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리고 공무원 노조가 있죠. 또 민주노총이 있고, 그 멤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 속에 들어갈 때는 그 조직이 표방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단체 행동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해가지고 나아가는데, 감히 제가 공무원 조직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 저는 공무원 조직의 멤버들을 절반 이상을 민간 영역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뭐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제 능력으로는. 근데 부탁은 하고 싶어요. 뭐냐면,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공무원들 분 중에 나는 중도야, 정치적인 중도야, 이런 말을 하는데, 아마 그거는 자기도 중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중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정치에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신기루죠. 그냥 하는 말이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애둘러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말한다고 생각하면서 쓰는 말이 중도라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적인 중립이다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의 의무를 가지죠.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건, 예를 들어 경찰 조직으로 친다고 할 때 전라도 경찰이 다르고 경상도 경찰이 다를 수는 없죠. 똑같이 경찰관이죠. 또 내가 아는 경찰관이 다르고 저 사람이 아는 경찰관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가 무언가 이제 송사가 걸렸는데 그 각각 아는 경찰관에 따라서 다른 처방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고, 지금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고요. 경주시에서도
결의 하나라고 하는 단체를 공식 후원을 했었고, 얼마 전에. 지금 현재에도 화랑공원에 있는 간첩 신영복 글씨체에 대해서 제가 저거 없애라, 제가 하답 따봐가지고 비용을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내부 회의를 한 결과 괜찮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론, 대한민국의 중심 이론을 수호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지, 어쭙지 않게 좌나 우나 우리는 적절하게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제 해석이 아니라 공무원은 헌법 수호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그게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지, 나는 뭐 더불어 쪽도 절반이고 국민의힘당도 절반이고 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우파, 정통 우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상징적으로 놓고 볼 때 그 중간쯤에 위치하는 어느 정도를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퇴근하면 되는데 특근으로 또는 시간 외 수당을 받기 위해서 근무 연장을 해놓는다거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인간 사회다 보니까 약간씩의 그런 뭐 근무적인 혜택은 있죠. 뭐 출장을 어떻게 간다거나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출근해가지고 일이 없어가지고 신문을 정독하고 퇴근한다거나, 그것까지도 다 좋아요. 점심때 나가서 맥주 한잔 하는 것까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헌법 수호한다는 거, 그것만 좀 지켜준다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하는, 얼마나 하다 보면 이런 부탁을, 소망 담긴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놓을 때, 그거는 뭐 기초단체장 마찬가지고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공약을 내놓을 때 공무원 수를 증폭시킨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는 정치인이 있다면 무조건 걸러줘야 됩니다. 무조건 걸러주셔야 돼요. 그것은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도 활력을 떨어뜨리고 앞으로 성장을 몰락을 시킬 정말 부비 트랩이 되겠지만은, 공무원 조직 자체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무원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정치인은 뿌리쳐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일을 앞두고 며칠 앞두고 제가 이 책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 잠깐 부탁의 말씀도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